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브라질에서 주소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찾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야, 복잡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국에도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그것을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주소입니다. 그냥 브라질 말로 하면요, Rua Santa Rita 202 Paris, São Paulo, Estado de São Paulo, CEP e o Brasil.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요, 호와 길을 뜻하고요, 산타 히타는 길거리 이름을 뜻하고요, 202번지고 파리라고 하는 거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이고요. 상파울로는 당연히 이곳 시고요. SP로 써있는 거는 SP는 당연히 상파울로 주를 뜻하고 우편번호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다가 알려줘야 외국에서 이렇게 적고요, 이걸 보고 뭐 브라질 사람이 보고, 아, 이건 어느 지역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상파울로 시뿐만 아니라 이 파리라고 하는 지역을 꼭 써줘야 되고요. 중요한 건 그냥 세피, 그러니까 우편번호를 꼭 빼먹지 않고 써줬으면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이어서 브라질의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호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어느 등록이라든가 사이트에 등록하다 보면은 로그라도로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로그라도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냥 주소로 시작하는데 어느 지역이냐, 어떤 형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이 콜로니아, 샤카라, 깜포, 빠쭈, 프라사, 꽈드라,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예, 어떤 때는 이 주소가 길에 날 수도 있고 대로가 될 수도 있고 부두가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시골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농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콘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한 지역에는 뭐 헤지덴시아, 헤끈또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브라질 수도 같은 경우는 브라질리아는 길이 아니라 꽈드라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꽈드라는 게 네모나다라는 건데 이게 왜 거기 붙어 있냐? 뭐 그만큼 그 지역에 다 특색이 달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주소는 그냥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호도비아 킬로미터 뭐 몇백 뭐 킬로미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로그라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길을 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알려지는 거는 호화입니다. 호화에서 그러니까 길거리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호화라는 게 이제 뭐 브라질 발음이고요, 스트리트고요. 이걸 조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파울로에 있는 봉해지로 한인촌 동네에 보면은 프라치스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호아 프라치스 코리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아 프라치스 코리아라고 있는 것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좀 이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대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아가 아니고 이거는 아베니다입니다. 그러니까 호아는 일반은 조그만 폭이 좁고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좀 길고 폭이 넓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베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봐서 표지판이, 그러니까 상파울로 시에서 쓰는 표지판입니다. 이거 보면요, 위에 그 파울리스타라고 있죠. 그럼 이게 파울리스타가 뭐냐?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먼저 아베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니다 파울리스타. 그러면 파울리스타 대로를 뜻하는 건데 요걸 줄여서 AV라고 점을 찍었고요. 요것도 이렇게 적어두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길거리 이름을 이렇게 그냥 앞에 쭉 크게 써놓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밑에는 이제 번호가 있고요. 610에서 2134번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지판을 보면 610부터 2134까지 연결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 CEP라고 써있는 거, CEP라고 써있는 건 당연히 우편 번호고요. 이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C3이라고 쓴 거는 구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내가 남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이런 걸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지판입니다. 자, 이걸 좀 표기해 보면요, 그럼 번호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0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뭐 2000대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걸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센트로다 시다, 그러니까 상파울로 중심지가 있습니다. 세 성당을 비롯한 이 중심지가 있는데 그게 중심이 되고요, 세 성당이라고 하는 대광장 앞에 요만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 시작할 때가 그 센터로, 그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쪽이 왼쪽이 상파울로 시 중심지에 가까우면 거기서 8, 14, 20, 44 등 반대쪽으로 숫자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동네에 가서 이쪽이 뭐
숫자가 적다, 오른쪽이 뭐 숫자가 커진다 그러면 아 왼쪽이 센트럴 지역과 그러니까 중심 지역과 더 가까운 곳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이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웬만해서 길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인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번호가 적은 곳은 중심지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 길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은 웬만해서는 홀수 번호, 오른쪽은 웬만해서는 짝수 번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를 봤을 때 2345다 그러면 아 이거는 홀수 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물이구나, 그러니까 2로 끝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번호가 야 여기가 300번이야 저기는 400번이야 이게 뭐가 있느냐, 예전에 처음에 이 길을 놨을 때 길이 시작할 때부터 미터를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충무공 거리다 그래서 300번이다 그러면은 시작한 데서 300m 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기준으로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바뀝니다. 허물기도 하고 새롭게 지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번호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물이 중축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번호를 다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2, 4, 6, 8, 10번 처음에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죠. 미터를 먼저 따져서 하는 거니까. 8번하고 10번하고 집을 합쳐서 하나 만들었다. 그럼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뭐 8번이나 10번이나 그런 거 결정을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2, 6, 8이 아니라 2, 6, 10번이 되는데 갑자기 뭐 13번이 되든가 14번이 되든가 16번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 번호를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신 것 같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상파울로시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도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도로입니다. 이게 호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만든 건데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오래 보존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굉장히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 외에 아스팔트를 이제 계속 바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브라섬트 이게 뭐냐? 그러면 자르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정원인데요. 왜 정원을 보여드리냐면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특히 상파울루에서 자르징스라고 하는 자르징 파울리스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르징스라고 있고요. 또 자르징 파울리스타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 100년 전에 이쪽 지역을 개발한 사업가가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길을 놓고 그 안에다가 미국식으로 이렇게 넓은 정원을 가진 집들을 쭉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원이 큰 집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자르징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런 집보다는 이제 주거지보다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변호사나 뭐 의사 등이 이제 상업시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계획이 된 곳이면은 길을 찾기 굉장히 쉽죠. 한 바퀴 한 바퀴 돌면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브라질은 웬만해서는 주소가 양방형이 거의 없고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해서는 다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양방을 해놓으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요번 길 가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뭐 이런 룰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길이 나 있으면 찾기 되게 쉽죠. 그렇지만 이거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무세오다 이마징 인성이라는 곳인데 같은 자르징 지역에 보면은 길이 네모 반듯하게 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이런 일들은 네모 반듯하게 한 건 예전에 처음에 분양을 해서 멋지게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가 개발이 돼서 야산이라든가 뭐 공터라는 곳에 사람들이 한둘 살다 보니 그곳에 길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길도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삐뚤삐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끌리마성이라는 곳에도 이렇게 둥그런 곳이 있고요. 그 주위에도 이제 이렇게 길이 나와 있지만 잘못해 들어가다 보면 길이 끝나기도 하고요. 야, 네모난 거를 좀 기준에 생각하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거기 또 일방통행이 돼서 다시 돌아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이삐랑가라고 해서 브라질 독립기념박물관이 있는 지역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는데 또 이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뭐처럼 네모난 게 아니라 길쭉하게 만들어져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거와 아시겠지 들어가서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모나니까 여기서 한 바퀴 돌다가 안 되면은 다시 한 바퀴 돌고 뭐 거꾸로 가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잘못 들어가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돌아 나오다가 길을 잃기 헤매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계획이 돼서 아예 처음부터 가운데다가 요만한 이제 공원 같은 걸 조성을 하고 광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주위에다가 이제 길을 놓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지금같이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은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즐기게 만들었는데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 수백 배 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길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 길을 찾는 게 주소만 가지고서는 요즘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 복잡해서 잘못 들어가서 이상한 동네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런 길이 그냥 예로 들은 겁니다. 이런 길입니다.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 이런 건물인데 이거 지나가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조금 있다가 나오는 길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와 내가 이 대문도 비슷하게 생겼고 건물 색깔도 비슷한데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죠. 저도 참고로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절에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요 당연히 이렇게 이 하나 보고 종이로 책자로 된 이거 지도를 보면서 한 사람 운전하고 옆에서 야 이거 왼쪽 오른쪽 같아 보면은 와 한두 시간 또 때로는 막 3-4시간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 진짜 경험이 있습니다. 악몽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브라질에 복잡다난한 이런 주소 체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GPS 잘 활용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시내를 벗어난 좀 험악한 곳은 험악한 곳이라는 게 아니라 좀 시내 벗어난 곳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 모신 분은 안 가는 것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갔다가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질 주소와 또 길거리에 대한 이름을 또 알려드렸으니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 찾아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